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경기도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최근 저에게는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 일들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 번째로는 사업을 잘 운영하시던 아버지가 예상치도 못하게 돌아가셨어요. 아버지의 부고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어요. 곁에 있던 어머니조차도요. 매일 아침에 산을 타실 정도로 건강한 분이셨는데 한순간에 뇌출혈로 돌아가셨어요.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더라고요. 지금도 아버지 생각만 하면 못해드린 게 너무 많아서 눈물만 나요. 왜 사람은 무언가를 잃어봐야 후회하고 깨우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사람의 명은 한순간에 재가 되는 걸까요? 사연을 보내는 지금도 마음이 미어질 것 같아요. 시간이 흐르면 괜찮아진다는데 다 거짓말 같아요. 그리고 그 두 번째로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든 일은 바로 시댁에 관한 일이었어요. 저는 그토록 저를 얄밉게 괴롭혔던 시댁을 물리쳤어요. 아니, 더 솔직히 말하면 어머니가 그렇게 해주셨죠. 영화에나 나오는 슈퍼맨처럼요. 슈퍼맨 같은 영웅 영화를 보면 영웅이 처음에는 악당들한테 막 당하잖아요. 그렇게 맞고 맞다가 절정의 순간에 도달했을 때 강력한 펀치를 날리죠. 정말 그때 저희 어머니는 그 점에서 슈퍼맨과 다를 게 없었어요. 이렇게 두 가지 일이 제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두 가지 일에 연관성이 있어요. 그 연관성이 바로 제가 오늘 사연살롱에 사연을 보내야겠다고 다짐한 계기인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시댁에 대해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아버지 얘기를 좀 할게요. 아버지는 꽤 사는 집안의 차담으로 태어나 그 시절에 대학교를 나오셨어요. 유명 대학교고 전기과를 졸업하셨고 졸업을 하시자마자 나름 이름 있는 전기회사에 들어가셨어요. 그 회사에서 아버지는 능력을 인정받으셨어요. 그래서 빠르게 승진해 연봉도 꽤 높아져서 입사 동기들은 버스 타고 출근할 때 아버지는 자가용을 몰고 출근했어요. 하지만 거기서 만족하지 않으셨대요. 저희 아버지가 야망이 없으면 시체인 사람이에요. 저한테도 매번 열정이 있어야 한다고, 열정이 없으면 시체나 다름없다고 말씀하실 정도예요. 그런 아버지에게 남의 회사에서 일하는 건 답답하고 성에 차지 않는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껏 모아놓은 자금과 퇴직금으로 30의 나이에 자기 회사를 차리셨어요. 이전 회사에서 쌓아놓은 경험과 높은 학구열과 비례하는 능력, 그리고 타고난 친화력을 통한 인맥을 동원해 처음부터 사업이 잘 되었다고 해요. 일이 물밀듯 밀려왔대요. 그 결과 5년 만에 20명이 넘는 직원들을 통솔하셨어요. 한 달 중 매일 현장에 투입되어야 할 정도로 일이 많았죠. 그리고 그 결과도 늘 성공적이었어요. 깔끔한 일 처리에 다들 놀라고 다시 아버지 회사를 찾아주었죠. 그렇게 계속 호황일 줄 알았지만 6년 뒤에 계약을 잘못해서 억 단위의 돈을 덤탱이 씌는 일이 일어났고 아버지가 관리를 소홀하게 했는지 과로로 인해 그랬는지 직원들의 실수가 잦아지면서 평판이 안 좋아지고 수익이 곤두박질 쳤어요. 이때 아버지는 능력 있는 직원들을 다른 회사에 넘겼고요. 남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기 위해 막노동을 하기도 하셨어요. 하지만 결국 남은 직원들도 그만두게 되고 아버지와 어머니 두 분이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어요. 그렇게 쌓아 올린 성이 한순간에 무너지면 얼마나 큰 상심일까요? 아버지는 그때를 회상하시며 정말 죽고 싶었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가장이라는 이름 하나로 다시 시작하셨다고 해요. 다시 일어나셔서 처음부터 발판을 쌓기 시작하셨죠.
그렇게 노력하셔서 회사는 문을 닫지 않았어요. 처음 성공했던 것보다 크진 않았지만 먹고 살 만큼은 되는 규모의 회사를 돌아가시기 전까지 유지하셨죠. 직원도 전보다 많진 않지만 나름 회사의 형태는 유지하셨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아버지는 이전만큼 그 이상 회사를 키우기 위해 노력하셨어요. 계약을 따내기 위해 술도 참 많이 드셨죠. 술이 취해서 집에 들어오신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하늘의 운이 따르지 않았던 걸까요? 회사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크게 성장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아버지는 누구보다 본인 사업에 진심이시고 그걸 즐기시는 분이셨어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매번 저녁 식사 때마다 어떻게 하면 사업을 키울 수 있을까 그 고민만 하셨어요. 그리고 이건 여러분들께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제가 수험생일 때 서울에도 대학을 붙었는데요. 아버지가 회사 자금으로 돈을 모아두셔야 해서 국립대학교를 가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지방 국립대를 졸업했어요. 그리고 대학을 다닐 땐 무조건 장학금을 받아야 했죠. 그리고 용돈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써야 했어요. 휴대폰 요금도 대학 때부터 제가 냈고요. 그래야 그 돈을 사업자금으로 묶어둘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가 그걸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건 아니었는데 저는 느낄 수 있었어요. 또 회사가 힘들 때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셔서 제가 신용불량자가 된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장 취업하고자 했던 은행에 취업 자격도 갖지 못했고요. 정말이에요. 누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냐고 물어요. 원망하기도 했죠. 아버지는 절 태어나게 하셨으면서 책임은 지지 않으려고 하시다.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머리가 크니 체념한 건지 모르겠지만 이해가 되더라고요. 더구나 직원들 월급은 꼭 밀리지 않고 주기 위해서 막노동까지 하신 건 참 존경스럽기도 하고요. 저라면 그럴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리고 저는 살면서 별다른 꿈이 없었거든요. 은행을 다니고 싶다는 것도 막연하게 안정적이니까 가 전부였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늘 꿈을 가지고 있고 목표가 있었잖아요. 그것을 향해 나가는 아버지가 부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했어요. 사실 아버지가 누누이 강조하셨던 열정, 그거 저한테는 너무 먼 이야기였거든요. 그러니 나중엔 아버지를 응원하게 되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잠깐 아버지 회사에서 일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는 집에서와는 무척 다른 사람이었어요. 집에서는 한없이 개구장이신 아버지인데 업무를 할 때만큼은 진지하시고 도전적이시고 제가 아무리 딸이어도 업무적 실수를 하면 직원들 앞에서 호통도 치시고 아무리 업체가 갑이어도 자기 직원들을 함부로 하면 호되게 혼내시고 정말 말 그대로 사장님이자 사업가이세요. 그래서 나중엔 이해하고 존경하게 됐어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너무 길어졌어요. 그럼에도 이렇게 장황하게 제가 아버지 이야기를 한 건요. 제가 이런 이유로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드려야 시댁이 제게 저희 집의 한 무례가 이해될 것 같아서예요. 저희 시댁은 제가 이렇게 존경하는 아버지를 무시했어요. 그리고 끝내 그 아버지의 딸인 저까지 무시했죠. 그 시작은 상견례 자리부터였어요. 저는 남편과 지인이 주선한 소개팅으로 만나 짧은 연애 끝에 결혼을 했는데요. 연애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시댁 어르신들을 처음 뵈었던 자리가 상견례 자리였어요. 전 처음 시부모님을 뵈는 자리니까 무척 긴장했어요. 긴장해서 일식집 문도 제대로 못 열었다니까요. 미닫이 문인데 자꾸 앞으로 밀었거든요. 그렇게 먼저 오신 시부모님을 뵈었는데 남편이 무슨 얘기를 했는지 시부모님 얼굴이 발그레하니 좋아 보였어요. 처음엔 그래서 마냥 인상이 좋으신 분들 줄인 줄 알았어요.
대화도 잘 이어졌고요. 현직 군인이셨던 시아버님도 무뚝뚝하실 것 같았는데 사근사근 말씀을 잘했어요. 깔끔하게 차려입으신 시어머니도 마냥 웃으시니 좋아 보였어요. 그런데 식사가 다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그 사돈어른께서 사업을 크게 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전기사업 맞으시죠? 그렇죠. 전기가 망할 일은 없죠. 죄다 전기인데요. 안 그렇습니까? 이 전등도 자동문도 다 전기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세상을 밝히는 일을 하시네요. 아니요, 너무 겸손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제가 묻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회사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직원 수는요? 그리고 대략 한 해에 얼마나 버십니까? 저는 직설적인 시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왜냐면 그 당시 아버지가 수익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눈치를 보고 있었는데 아버지가 이제껏 영업을 해온 경험이 있으셔서 그런지 능숙하게 넘어가려 하셨어요. 그런데 자꾸 시부모님께서 물고 늘어지셨죠. 그래서 결국 아버지가 조금 부풀려서 수익을 말했는데 그 순간 분위기가 싸늘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자꾸 남편에게 따끔한 눈초리를 보냈어요. 그리고 시아버지도 쩝쩝거리시면서 이쑤시개로 이를 쑤시질 않나, 물만 홀짝홀짝 마시질 않나. 누가 봐도 김이 팍 센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말이 없으셨어요. 뭘 물어도 그렇습니까? 네네 이런 느낌이었죠. 그러시더니 나중엔 혼수 이야기를 꺼내면서 저희 다 들었어요. 두 분 재혼하셨다면서요? 그것도 불미스럽게 말이에요. 그런데 다 끝나도록 말씀 한 번 없으시고 그런 이야기는 얼굴 보고 직접 말하셔야죠. 저희는 또 사돈께서 사업을 크게 한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들어보니 그것도 영 아니고 안 그래요? 저희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예, 너도 그런 건 와서 얼굴 보고 말해야지. 우리 주승이 쪽에서 듣게 하면 어떡하니? 그때 저는 남편을 쳐다봤어요. 그러니 남편은 시부모님을 말리면서 저를 쳐다도 못 봤어요. 저는 아무도 몰래 남편 다리를 휙 쳤어요. 그래도 남편은 저를 쳐다도 못 보더군요. 대체 무슨 말을 어떻게 전한 건지 말이에요. 그리고 저희 가족은 시어머니의 그 말에 한마디도 거둘 수 없었어요. 결국 아버지가 아까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고개를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차례로 어머니도 저도 고개를 숙였어요. 사실 맞아요. 그게 사실이에요. 저희 부모님은 재혼하셨고 외도가 이슈가 됐어요. 짧게 스토리를 말씀드리면 저희 아버지가 30의 나이에 사업을 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미 기혼이셨어요. 첫 결혼 상대는 간호사였고 아버지가 데모를 하실 때 만나셨대요. 그렇게 딸 둘, 아들 둘을 낳으셨는데 처음부터 잘 맞지 않는 톱니바퀴 같은 결혼 생활을 했어요. 툭 하면 다투고 누가 집을 나가고 아니면 둘 다 나가서 애들이 방치됐어요. 그때 아버지는 도피하듯 일에 매진했어요. 일을 한다는 핑계로 집에도 잘 안 들어왔어요. 다행히 그때 사업이 잘 되었지만 그래서 솔직히 전처와 낳은 아이들에게 참 미안한 게 많았어요. 아버지 노릇을 제대로 못 해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전처와 결혼 생활을 이어가긴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한 통신회사에서 일하는 어머니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어머니를 만나서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지금 이혼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전처에게 이혼을 요구했는데 전처가 어머니의 존재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혼을 미뤘어요. 결국 아버지 명의의 집과 어머니가 모은 전 재산과 퇴직금을 전처에게 주고서 이혼하셨다고 해요. 그렇게까지 3년이 걸렸어요. 3년 동안 어머니는 유부남을 만났다는 이유로 지방과 절연당하고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유산도 한 푼도 못 받으셨어요. 그렇게 저희 부모님은 모두의 반대 속에 결혼을 하셨고 1년 뒤에 제가 태어났어요. 사실 제가 사는 동네는 무척 좁아서 소문이 빠르게 퍼졌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는 무슨 일이 있었는 줄 아세요? 애들이 저보고 제 엄마 유부남 꼬셔서 결혼했대. 이런 소리를 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한 애랑 다투잖아요. 그러면 때린 건 그 친구인데 담임 선생님은 저를 혼내셨죠. 그때 저는 알았어요. 저희 부모님이 모두에게 축복받지 못할 결혼을 했다는 걸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조용히 다녔어요. 그런 소리를 들어도 무시했어요. 참 웃긴 게 무시를 하니 나중엔 걔들도 절 그냥 무시했어요. 그게 오히려 편했어요. 그리고 저는 되도록 부모님의 역사를 말하지 않는 그런 자리는 피하거나 묵언하는 어른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저희 가족은 끈끈해요. 오히려 더 끈끈하다고 할까요? 우리에겐 우리밖에 없으니까요. 물론 외도는 잘못된 일이에요. 누구도 그런 짓을 함부로 하면 안 되죠. 벌받아 마땅한 일이고 책임진다고 끝나는 일도 아니죠.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도 연애를 할 때마다 이런 저의 가정사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결코 단 한 번도요. 하지만 남편은 결혼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숨기는 게 없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 때 더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이야기를 한 거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뒤통수 칠 줄은 몰랐죠. 저는 남편이 원망스럽고 부모님께 죄송해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상견례는 최악으로 끝났어요. 어머니는 집에 돌아가셔서 우셨어요. 저한테 미안하다면서요. 저는 저한테 어머니가 이렇게 미안하다고 하는 게 불편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지 말까도 생각했어요. 어머니나 아버지가 저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도 싫고 이런 저의 가정 환경이 문제가 된다면 결혼이란 걸 아예 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남편에게 이 뜻을 전했어요. 그러니 가뜩이나 제 눈치를 보던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자꾸 고개를 조아리는 거예요. 제가 이러지 말라며 말리는데도 자꾸 미안하다고 했어요. 오빠가 미안할 게 뭐가 있어. 그게 사실이잖아. 물론 나도 내 가족을 내가 선택할 수 없었으니 나도 오빠한테 미안할 건 없지만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니 나도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결혼은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남편이 울었어요.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면서. 시부모님께 말씀드리지 말 걸 그랬다고요. 그러면서 이런 일이 다시는 없을 거라며 호언장담을 했어요. 그러니 자기를 믿어달라고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사과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남편은 정말 저희 집에 찾아와 저희 부모님에게 사과를 했고 저는 애석하게도 그 눈물과 사과에 넘어가 결혼을 했어요. 차근차근 준비를 해서 예정했던 대로 결혼을 했죠. 하지만 제가 미처 알지 못했던 게 있었어요. 바로 시댁에서 남편이 힘이 없다는 사실 말이에요. 남편은 하울만 있는 아들일 뿐 시댁에서 어떤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고분고분 말 잘 듣는 아들이었고 남편 스스로도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죠. 사실 이건 연애 때에도 알 수 있었어요. 남편은 귀가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항상 가방에 아무래도 어머니가 챙겨주는 영양제 통이 있었고 군대 때를 제외하고 빨래 한번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고 계란 후라이도 제대로 못했거든요. 그걸 저는 안일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귀가 시간은 남편 스스로의 약속이라고 영양제는 아들 건강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빨래는 하기 싫은 것이고 요리는 못하는 것이라고 다 사랑이라는 이름 앞에 가려져 있던 거예요. 그리고 이런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저에게 이런 일들을 겪게 했어요. 시댁은 절 은근히 아니 대놓고 무시했어요.
식당에 가면 언제나 저를 수저통 근처에 앉혀 수저를 놓게 하고 물통이나 컵들도 제 앞에 두어 물을 따르게 했어요. 그리고 종업원을 부르는 것도 제 몫이었고 셀프바에서 뭘 가져오는 것도 제 몫이었죠. 그리고 고기를 굽는 것도 제 차지였고 운전도 제 차지였어요. 남편이 대신한다고 해도 시어머니는 꿋꿋이 저보고 하라고 했죠. 대학으로도 저를 무시했어요. 남편이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방 국립대학교를 나온 저를 깔보셨어요. 물론 시어머니는 대학교 근처도 못 가봤죠. 그리고 제가 지금 남편의 회사의 하청업체에서 근무하고 있어요. 그거 가지고도 하청업체는 심부름만 하는 거 아니냐면서 무시하더라고요. 사실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오더를 받아야 움직이는 건 맞지만 그래도 심부름이라뇨. 말이 아다르고 어다른데요. 그리고 그것마저도 대학을 좋은데 못 나와서 그런 거라면서 웃으시더라고요. 게다가 저는 시댁에서 집안일을 할 때도 덜어 있었어요. 그럴 땐 대체로 남편이 야근을 할 때인데요. 시어머니는 남편이 야근을 하는 것도 보고라고 해야 하나요? 아무튼 그걸 받으시는데 그럴 때 시어머니가 저를 시댁으로 불렀어요. 가보면 신발을 받기도 전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하시면서 저를 부려먹으세요. 그럼 저는 해야죠.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하고 청소기도 밀어요. 그러다 언제는 저도 야근을 할 때 전화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야근 중이라고 말씀드렸죠. 아니, 여자가 무슨 일을 하면 한다고 야근이야. 그래봤자 지방대 나온 애를. 그냥 다 접고 와서 일 좀 도와. 지금 내가 허리고 손목이고 안 아픈 데가 없어. 네 아버님이 나한테 잔소리하는 거 듣기 싫다. 어? 그때 회사 상황이 거의 비상 상황이었어요. 저희 회사가 남편이 다니는 회사에서 친 사고 수습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 회사 전 직원이 야근 중이었는데 저보고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열이 좀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자꾸 대학 하시는데 저도 서울에 있는 대학 갈 수 있었어요. 제가 오히려 남편보다 아드님보다 공부 잘했고요. 지금 직급도 제가 더 높아요. 아세요? 그리고 어머니 일도 안 하시면서 왜 자꾸 아프다 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제 머리가 더 아파요. 근데 시어머니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더라고요. 시어머니가 깔깔 웃으면서 이래서 여자가 공부를 하면 안 돼. 꼴에 공부 좀 했다군. 어른한테 기어오르기나 하고. 뭐? 네 머리가 더 아파? 난 네 말에 기가 차다. 당장 일 때려치고 들어와. 그때 저는 시어머니랑은 말이 안 통한다고 결론을 내렸어요. 어리석은 마음이지만 차라리 해주고 말자 식이었어요. 그리고 그뿐이게요. TV를 틀면 외도 이야기 요샌 흔하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저를 힐끔 쳐다보셨어요. 그러다 기분이 좀 언짢으신 날엔 대놓고 이렇게 말했죠. 너희 엄마는 어떻게 했다니? 물론 저는 그 말을 못 들은 채 했어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반응이었어요. 그리고 가슴에 콕콕 유리알이 박혔죠. 그리고 시아버지는 외도 이야기가 나오는 프로를 보면서 혼잣말을 하셨어요. 세상이 어쩌다 이렇게 요지경이 됐냐? 남자든 여자든 한 사람을 골랐으면 끝까지 가야 하는 거야. 의리가 있지. 세상은 의리로 돌아가. 의리가 없으면 쓰나. 세상이 말세야. 저는 그 말들이 저를 욕하는 것보다 더 힘들었어요. 하지만 뭐라고 대꾸를 할 수 없었죠. 그게 사실이니까요. 누가 뭐라고 해도 저희 부모님이 외도로 재혼하신 건 변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꾹 참았어요. 그게 제 부모님을 위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제가 예민한 건지 모르겠는데 저는 시어머니는 저희 어머니까지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저희 부부 결혼식 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결혼식 때 양가 어머니가 촛불 점화를 하잖아요. 그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
이거 할 때 꼭 손잡아야 한대? 그냥 각자 걸어가면 안 된대? 아니, 다른 게 아니라 나는 남의 손 못 잡는단 말이야. 네가 가서 물어봐. 손 안 잡고 들어가면 안 되냐고. 응? 가서 물어보고 와. 그래서 결국 두 분은 그냥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인사를 하실 때도 시어머니는 허리를 꼿꼿이 세우셨고요. 그걸 제 친구들이 말해주더라고요. 너희 시어머니 기가 셀 것 같다면서. 앞에서는 아니라고 좋은 분이라고 했지만 속은 문드러졌어요. 그리고 매년 명절 때 시댁을 먼저 가는 건 통상 그렇게 하니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꼭 제가 친정에 가려고 하면 막으셨어요. 시누이 오는 건 문턱에서 기다리시면서 말이에요. 명절인데 더 있지 않고 출가 외인이라는 말도 있는데 꼭 친정을 가야겠니? 나 때는 결혼하면 친정 가지도 않았어. 어떻게 딸랑 하루만 있다가 가니? 그냥 나중에 네가 시간 내서 뵙고 오늘도 자고 가. 주인도 안 왔잖아. 조카는 보고 가야지. 그래서 올해도 시누이가 오는 것까지 보고 저녁도 먹고 친정에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언제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말인데요. 결혼식이 끝난 뒤에 시어머니가 불쑥 저희 아버지 회사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필 저희 어머니와 몇 명의 경리들이 회사를 지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들어오셔선 아무 말 없이 회사를 막 둘러보더래요. 그리고 경리가 타온 커피를 마시지도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회사가 예상했던 것만큼 작네요. 회사 수익에 비례하는 건가? 아, 농담이에요. 근데 간판도 너무 올드하고 그렇다. 요새는 잘 되세요? 근데 이 집은 아들이 없어서 누구한테 물려준 게? 아, 그 집 아들한테 물려주나요? 들어보니까 그 집에 아들이 둘이라던데 그런가요? 하긴 우리 며느리가 사업할 관상은 아니죠. 애가 너무 허약하다 할까? 기가 약하다고 할까? 왜 사업은 기가 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사돈어른도 영. 그렇게 큰 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너무 놀라고 화가 나서 남편에게 쏟아부으니 남편이 또 어떻게 했겠어요? 또 미안하다고 하죠. 근데 저는 그 모습도 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시부모님께 가서 다신 저희 아버지 회사 근처에 얼씬도 말라고 전하고 안 그러면 이혼하겠다고 하니까 쫄래쫄래 가서 이야기하고 오더라고요. 하지만 가만히 계실 시어머니가 아니죠. 저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야, 너는 왜 애를 못 살게 구니? 우리 주승이 그런 못된 말 못해. 마음 여리네란 말이야. 와이프가 그렇게 남편 잡아서는 누가 들으면 욕해 이거사. 그리고 볼 것도 없는 회사 내가 오라고 해도 안 간다? 그렇게 결국 시어머니는 저에게 큰 기대가 없는 사람 중 하나가 되었어요. 별 기대를 안 하니 좀 나았어요. 그리고 사실 남편에게 이혼이란 단어를 꺼냈지만 저희 집안이 그런지라 이혼할 생각은 없었어요. 꿋꿋이 살려고만 했죠.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어요. 올해 있었던 아버지 장례식 때요. 그때 남편이 부고를 전했는지 시부모님이 안치실이 배정되기도 전에 장례식장에 도착하셨더라고요. 그때까지는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가 일을 하고 있던 중이라 급히 온다고 해도 시간이 걸리셨거든요. 사실 무슨 일이냐 하면 어머니가 몇 해 전부터 직원들 식대라도 챙겨준다고 식당에서 아르바이트 하셨어요. 식당이 바쁘니까 제가 전화해도 금방 안 받았어요. 한참을 해서 겨우 받으셨는데 너무 놀라서 넘어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진정시키고 천천히 오라고 제가 부탁을 했죠. 급히 오다가 다치실 것 같아서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쳤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남편 장례식에 마누라가 늦으면 어떻게 해? 당연히 제일 먼저 와서 이것저것 준비해야지. 뭐 일한다고?
참네, 이 집 구석은 일이 무기지? 아니, 그렇게 사랑해서 결혼했으면서 이게 뭐야? 우리보다 늦잖아. 내 말이 틀려? 저는 시어머니를 상대할 힘도 없어서 시어머니를 무시하고 안치실을 받아 올라갔어요. 그리고 아버지 영정사진을 보는데 엉엉 눈물이 나더라고요. 정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오전에 매일 하시던 것처럼 뒷산 등반하시고 제대로 아침 드시고 출근하셔서 현장 출동하셨고 거기서 뇌출혈이 와서 쓰러지셨는데 모두 당황하셨죠. 그래서 응급처치가 늦어졌고 골든타임을 놓쳐서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어요. 저희 가족에겐 마른 하늘의 날벼락이었죠. 그 소식을 듣고 처음엔 스팸인 줄 알았어요. 신종 사기인 줄 알 만큼 뜻밖의 일이었어요. SNS로 돌연사 하시는 분들의 안타까운 사연을 접하기는 했어도 저의 일이 될 줄은 몰랐어요. 비통했어요. 그래서 엉엉 울다가 남편의 부름에 뒤를 돌아봤는데 언제 소식을 들었는지 아버지 전처의 딸들과 아들, 저에겐 의붓 형제들이 왔더라고요. 사실 아버지의 부탁으로 의붓 형제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제가 초등학생 때인데요. 그때 큰언니 큰오빠는 이미 고등학생이었고 셋째 오빠는 중학생, 막내 언니가 제 또래였어요. 첫 만남 때 나온 사람은 큰언니와 막내 언니였고 큰언니는 뭘 알았겠지만 막내 언니는 저와 그저 친구라고 생각하고 놀았었죠. 그리고 다음엔 큰오빠하고만, 다음엔 모두가 만나 저를 놀아주고 그러다 제가 사춘기가 되고서 잠시 주춤했고 제가 성인이 되었을 때 다시 만나기 시작했어요. 자주는 아니고요. 가끔요. 그리고 지금은 간간히 안부를 묻거나 생일 연락을 하는 사이로 남았어요. 사실 아버지의 부고를 전해야 하나 싶었는데 들어보니 어머니가 전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조심스럽게 전차는 왔는지 모르니 오지 않으셨다고 부고만 하겠다고 하셨대요. 그리고 저는 큰오빠에게 상주를 넘겼어요. 아버지도 그걸 바라실 것 같았거든요. 오빠는 흔쾌히 상주를 해주었고 저희 다섯 남매라고 해도 되겠죠. 저희 다섯 남매는 아버지 옆에 나란히 섰어요. 그리고 몇 차례 조문객을 받고 나서야 어머니가 오셨어요. 헐레벌떡 오셨는지 행색이 말이 아니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방을 안내하려는데 어디서 시어머니가 오셔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돈, 이러는 거 아닙니다. 명색이 사장님이셨는데 시민장례식장이라뇨. 다들 웃습니다. 제가 저기서 다 봤는데 다들 그래요. 지금 바꾸기는 한참 늦었는데 그러니까 금방 왔어야죠. 어디서 아르바이트 하신다면서요. 냄새 보니까 고깃집인 것 같은데 사모님이 되셔서. 아, 사모님 맞죠? 아무튼 그러신 분이 이런 행색으로 오시면 난 보기 부끄럽잖아요. 남편 장례식에 가난한 티 팍팍 내는 것도 아니고 대가 다 부끄럽네. 화장실 가서 대충 씻기라도 하세요. 그리고 명색이 사장님인데 화 하나가 없네. 사업을 잘못하셨나? 그래서 사무실이 그렇게 어접했나? 이런 게 여기서 다 드러나네요. 내가 그래도 사장님 집안에 아들 장가 보내서 뭐 하나 얻을 줄 알았는데 납작 엎드려도 10원 한 장 안 나오겠네. 저는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머니를 방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곧 상복을 입으시고 나오셨죠. 어머니는 빤히 아버지의 영정사진을 보셨어요. 그리고 천천히 다가가더니 먼지를 쓸듯 만지시고 다시 자리에 돌아와 서 있었어요. 눈물은 흘리지 않으셨어요. 어머니는 눈물이 나올 새도 없으셨나 봐요. 하긴 그것도 알 것 같았어요. 이전부터 아버지를 알아오신 분들, 그러니까 아버지가 재혼하기 전부터 친분이 있던 분들 중 저희 어머니를 간혹 무시하는 분들도 계셨거든요. 그런 분들은 평소에도 그러시더니 아버지 장례식에서조차 그러더라고요.
저희 어머니한텐 인사도 안 하고 의붓 형제들한테만 반가운 인사하고 식사하러 가더군요. 그 모습을, 그 은근한 무시를 옆에서 보는데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더욱 어머니 곁에 있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날 새벽 다들 모여 지친 목소리로 이제 와서 겨우 안부를 물었어요. 큰언니는 지금 근무하는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대요. 언니가 국어국문학과를 전공했거든요. 그리고 내년에 시집이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둘째 오빠는 작은 아들이 군대를 입대했다네요. 요새 군대는 군대도 아니라지만 걱정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셋째 오빠는 다음 주에 선을 보러 간다고 하더라고요. 아직 결혼을 안 했거든요. 큰언니와 마찬가지로 교수직에 근무하고 있어요. 공부에 열중하는 스타일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내 언니는 막내가 초등학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주 꼬맹이일 때 보았는데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언니 오빠들이 제 안부를 묻길래 하나뿐인 제 아들, 이제 막 4살이 된 제 아들 사진을 보여줬어요. 아무리 제 아버지 장례식이지만 그래도 어린아이라 데려오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친한 언니 집에 맡겼거든요. 언니 오빠들이 그 갓난아기가 이렇게 컸냐면서 막 웃었어요. 언니 오빠들도 세월이 참 빠르구나 생각하는 게 저도 웃겨서 웃었네요. 그렇게 맥주 한 잔도 하고 웃고 떠들고 있는데 남편이 시부모님과 함께 들어왔어요. 어디를 다녀왔냐고 물으니 근처 목욕탕에 다녀왔다고 하더라고요. 좀 서운하긴 했는데 잘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시부모님은 안 가시냐고 조심스럽게 물으니 자리 지켜주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이 들려는 찰나에 시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돈어른, 제가 한 말씀 올리겠는데 여기 육개장이 너무 짭니다. 다들 그러더라고요. 근데 조문도 조문이지만 음식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래도 시정하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움직이는 아줌마들도 영 몸이 둔한 건지 뭔가 빠릿하지도 않고 아무래도 세아가 네가 해야겠다. 내일부터. 어차피 넌 막내고 그렇잖니? 그러니까 내일부터 네가 해라. 영 둔하더라. 그리고 옆에서 시어머니가 눈을 반짝이며 저희 의붓 형제들을 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실제로 보니까 더 신기하다. 이 많은 애들이 돌아가신 우리 사돈어른 핏줄인 거 아니야. 아, 나 궁금한 게 있는데 누가 사업 물려받는 거야? 큰언니는 당황한 듯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저희 시부모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큰언니는 온화한 표정을 짓더니 이렇게 말했죠. 저희는 아버지 사업 물려받을 생각 없습니다. 사업에 대해 아버지만큼 잘 알지도 못하고요. 듣고 있던 둘째 오빠도 말했어요. 맞아요. 저희도 각자 본업이 있고 생활이 있어서 아버지 사업엔 관여할 생각 없습니다.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할 뿐이죠. 더욱이 재산도 마찬가지고요. 들어보니 모두 저와 저희 어머니에게 하는 말 같았어요. 그러니 안심하라고 하는 말 같았죠. 대체 왜 그런 걸까요? 제 의붓 형제들은 왜 저렇게 자상하게 말하는 걸까요? 그건 3년 전 큰언니가 제게 한 말로 알 수 있어요. 제가 큰언니 다니는 대학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갔다가 연락을 했는데 점심을 먹자고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을 먹으며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언니가 뭐라고 했냐면요. 나는 아버지 사업에 크게 관심 없어. 재산도 마찬가지고. 응? 왜냐고? 일단 재산이 그렇게 많을 것 같지도 않고. 물론 농담이야. 우리 엄마를 보면 늘 안쓰러워. 아직도 혼자 계시니까. 하지만 옆에서 보필한 건 니네 엄마고. 그니까 우린 관심 없어. 처음부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말하면 거짓말이지. 나도 처음엔 우리 엄마를 그렇게 만든 니네 엄마가 미웠어. 하지만 있잖아. 시간이 지나면 인정되는 게 있어.
게다가 나는 자식이니까 제3자잖아? 우리 엄마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난 그렇게 생각해. 그래서 저는 그때 장례식장에서 언니 오빠들이 하는 말이 이해가 됐어요. 진심이라는 걸 알았죠. 하지만 시어머니는 아닌 것 같았어요. 옆에서 막 웃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야. 돌아가신 사돈어른 회사가 별 볼 일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뭐 S사나 L사 사장님 회장님이었어도 그런 소리 했을까? 절대 아니지. 안 그래?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왜 그렇게 보지? 다들 속물이야. 인간은 원래 속물이라고. 눈앞에 돈덩이가 있는데 안 흔들려? 저는 급하게 자리를 정리했어요. 그리고 하루가 지났어요. 그날 정신없이 바빴는데 그래서 울 틈도 없었는데 어머니가 잠깐 자리를 비우셨거든요. 급한 일이 있다며 잠시 다녀온다고요. 상복을 입으신 채로 나가셨어요. 그리고 그걸 알자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막 저희 어머니 험담을 하시는 거예요. 제 앞에서요. 제가 남편에게 눈치를 주니 남편이 안으로 들어가자고. 그래서 두 분 다 안에서 주무시고 그랬네요. 어머니는 저녁이 돼서 돌아오셨어요. 왠지 심란한 표정인 것 같아서 걱정이었는데 괜찮다고 잠깐 안에서 쉬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시어머니와 시아버지가 방에서 나오셨어요. 저희 어머니 얼굴이 두 분이 보시기에도 안 좋아 보였나 봐요. 그런데 저에게 물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어머니 왜 저러시니? 어디 아프신 거 아니야? 네가 딸인데 좀 살펴. 그리고 너희 아버지 회사는 정말 어떻게 된다니? 다들 폐업이라니 말이 많던데. 그럼 난 너한테 속은 거야? 아니 맞잖아. 나는 사장님 딸이라서 결혼시킨 건데 이러면 난 완전 속은 거지. 그리고 니네 어머니는 어떻게 사실 거래? 군인도 아니니 연금이 나올 리도 없고. 설마 네가 용돈 주고 그럴 거 아니지? 우리 주승이 돈으로. 어? 너 그거 걸리기만 해라. 그 말에 제가 당황해서 그럴 일 없다고 용돈 드려도 제 돈으로 드릴 거라고 하니까 시어머니는 혀를 쯧쯧 차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것도 좀 그렇지. 부부는 일심동체인데. 에휴, 큰일 났다. 난 복도 없이. 백 하나 못 받았네. 그때 갑자기 방문이 열리더니 저희 어머니가 나왔어요. 두뇌에 불을 켜고 말이에요. 어머님은 시부모님을 노려보더니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자세히 보니 누군가 회사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서였어요. 그것도 20억의 말이에요. 제가 이게 뭐냐고 물으니 어머니는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저 가난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사는 것뿐이지. 한 번도 한순간도 가난한 적 없습니다. 댁들처럼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뽕 뽑으려는 인간들이랑 다른 사람이란 말입니다. 제 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딸도 남편이 아무리 벌어도 제 밥값 벌라고 제가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일을 해야죠. 사돈어른은 사람도 아니라 이 말이에요. 평생 일해보신 적 없으시잖아요? 남편 돈만 덥죽덥죽 받아 쓰지? 그리고 이 계약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희 회사, 댁들이 무시한 회사 20억이랑 큰돈 주고 사겠답니다. 내가 우리 남편 얼굴을 생각해서 안 팔려고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다가 내 딸 얼굴 보고 팔았어요. 댁들이 무시하는 내 딸 잘 살게 좀 해보려고요. 어때요? 이러니 좀 아쉽죠? 하지만 어떻게 하죠? 전 이제 앞으로 댁들 볼 생각도 없고 저희 딸도 그럴 겁니다. 이혼? 하죠. 왜 못합니까? 우리가 뭐가 아쉬워서. 가뜩이나 나도 한 서방 별로 성에 안 차요. 남자가 돼서 자기 주장도 없고. 그러니 이제 볼 일 없고 가세요. 여기서 당장 사라지란 말이에요. 댁들 도움은 내가 돈을 받는다 해도 안 받아. 그러자 시어머니가 입에 거품을 물듯 뒷목을 잡았고 시아버지는 저희 어머니에게 손가락질을 했어요. 아니 이 여자가 돈판에 올랐다고 상도덕을 무시하네.
어찌 그리 말을 하십니까? 아, 원래부터 상도덕은 없었지? 그러니까 웬 유부남이랑 결혼을 하지? 어? 동네 사람들 이 상도덕도 없는 사람이 양반 욕을 하네? 그러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나섰어요. 무슨 양반은 양반. 저도 이제 안 참을래요. 저도 속 시원하게 말해보렵니다.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동안 저 가난한 사업가 딸이라고 무시하셨죠? 전 상견례 때 두 분 표정 아직도 기억합니다. 왜요? 돈 많은 사업가 딸이면 뭐라도 받아내시게요. 그게 목적이셨죠? 그게 아들 장가 보낸 겁니까? 아들 팔아 넘긴 거지? 그리고 저 그 집 식모로 간 거 아닙니다. 아드님 사랑해서 아드님이랑 살림 차린 거죠. 그런데 뭐 해라 저거 해라 툭 하면 저희 부모님 사정 들먹이고 이젠 지긋지긋해요. 괜히 약점 잡혀서 시댁살이 당할 바엔 저 차라리 그 집 며느리 안 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이렇게 도와주는 척 사람 숨막히게 하는 거 그만하시라고요. 제 말에 놀라서 시부모님은 뒷목을 잡았어요. 그리고 저는 거기서 멀뚱멀뚱 서 있는 남편에게 손가락질하며 말했어요. 야, 그리고 너도 딱 정해. 나야 네 엄마 아빠야. 멍청하게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지 말고 지금 당장 결정해. 그러자 남편은 시부모님 눈치를 살살 보면서 저에게 왔어요. 제 뒤에 찰싹 숨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엄마 아빠 미안. 그래도 난 아들이 있잖아. 그리고 저는 오빠들을 봤어요. 오빠들은 제 사인을 알아차렸는지 시부모님을 바깥으로 내보냈어요. 그리고 어머니에게 계약서에 대한 자세한 상황을 들었죠. 그 경태라고 예전에 우리 회사에서 일했던 사람이 있어. 나중에 더 좋은 회사로 이직해서 갔는데 거기서 부장까지 달았더라고. 걔가 묵묵하게 일을 참 잘했어. 니네 아버지도 매번 칭찬하고. 걔가 어제 네 아버지 소식을 들었나 봐. 나도 정신없어서 걔가 왔다 간지도 몰랐어. 첫째 날 왔다더라. 와서 니네 아버지 얼굴 보는데 회사 나와야겠다는 생각 들더래. 그리고 예전에 한번 제안했다고 하더라? 나는 몰랐지. 전에도 한번 네 아버지한테 물어봤대. 자기가 인수하고 싶다고. 아버지 기술, 노하우 다 인수하고 싶다고. 얼마가 되든 좋다고. 근데 네 아빠가 싫다고 했다더라. 난 아직 일할 수 있다고. 그게 5년 전인가? 그리고 어제 회사 사직서 내고 나한테 온 거야. 인수하고 싶다고. 처음엔 나도 안 하고 싶었다. 근데 네 얼굴이 자꾸 떠올라. 장례식장에서 네 시부모가 하던 말이 자꾸. 그래서 어떻게? 도장 찍고 왔지. 마음이 어땠냐고? 시원섭섭하지. 그래도 너 하나 살린 거에 엄마는 만족해. 알 수 없는 마음이 들었어요. 고마우면서도 미안하고 화가 나면서도 고마운 감정이 들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아버지 영정사진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나 하나 살리겠다고 평생 일군 회사 팔아서. 그래도 아버지 덕에 딸 기 좀 살았어. 이렇게라도 아버지 능력 빚본 거라고 생각해줘요. 고맙고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 그렇게 아버지 장례식은 소람스럽지만 침착하게 마무리되었어요. 다행히 아버지는 잘 보내드렸어요. 내쫓긴 시부모님이 다시 찾아오는 일이 없었거든요. 물론 저에게 계속 전화는 왔었죠. 그래서 번호를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사도 했어요. 어머니가 자금을 보태주셔서 큰 평수로 이사도 하고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사는 중입니다. 저희 어머니는 경태 씨의 추천으로 회사 임원이 되셨어요. 어머니는 절대 아버지 회사 망치게 두지 않겠다며 새로운 다짐을 하셨어요. 남편도 시부모님과 연락을 끊고 저와 잘 지내고 있어요. 집안일도 곧잘 도와주고 있고 아이도 전처럼 잘 봐주고 있어요. 그러니 아버지 회사도 안정, 저희 집안도 안정이네요.
인생에 정말 슈퍼맨이란 게 있나 봐요. 죽으란 법은 없다는 말과 함께 말이에요. 그게 저희 어머니일 줄은 몰랐는데 생각해보면 엄마들은 다 슈퍼맨이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전혀 있을 수 없는 일도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여러분들의 슈퍼맨은 누구인가요? 한 번쯤 배웠을까요? 어쩌면 놓치진 않았나요? 어쨌든 어디서든 우리 슈퍼맨을 믿으면서 살아봐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오늘보다 내일이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